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저번에 그 퀀트로 유명하신 한태경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더니 말로만 이 퀀트의 아름다움을 너무 설명드려서 이제 간지럽거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는 툴을 직접 보면서 훨씬 많은 설명을 들어볼까 해요. 자, 한태경님, 네. 오랜만입니다. 매일 보고 있지만 산에서 개발하신 툴인데요.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엑셀 파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작업하시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이게 엑셀 파일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억 용량에는 한계가 늘 있잖아요. 2010년 초반쯤에 그때 제가 투자 관련된 논문과 책들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툴을 만든다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여드리면 왜 그런지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씩 그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종의 스케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담이지만 이 툴이 지금 인터랙티브하지 않은데 실제 저희가 상용화를 할 때는 절대 이 툴을 쓰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식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미국을 조회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들 리스트들을 쭉 보여주고 이쪽에는 수익률 그리고 뭐 배당 수익률, PER, PBR, ROE, 유동 비율 등등 해가지고 간단한 걸 넣어놓은 거고요. 지금 가능한 국가는 이 정도가 이제 가능하죠. 우간다 주식 볼까요? 우간다 주식을 보고 싶다. 그럼 우간다 주식들이 이렇게 뜨는 거고요. 첫 화면으로 스코어링 모델이라는 건데요. 스코어링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기 전에 이 화면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자,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이게 S&P 500 지수고요. 왜 바로 파악했냐면 이게 수익률 순서에서 S&P 500 벤치마크가 361%로 제일 밑에 있기 때문이고요. 이 각각의 것들은 뭐냐면 제가 스코어링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스코어 전략인 거예요. 스코어라는 건 뭐냐? 주식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매출액이 늘었으면 앞으로 주식은 올라 떨어져. 회사의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주식은 앞으로 주식이 오를 확률이 높아 떨어질 확률이 높아. 질문은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일 밑에 제가 그거를 모아놓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다 질문에 대한 리스트들이에요. 회계이익이 없는 애가 좋아? 있는 애가 좋아? 그런 질문을 10개를 모았다. 그러면 10점 만점에 하나의 스코어 모델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사실은 엄선한 거죠. 진짜로 성과가 괜찮은 것들만 모은 거예요.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가 레퍼런스가 가장 명확한 거거든요. 이게 조셉 피오트로스키 F스코어에서 그 논문에 있는 걸 똑같이 베낀 거죠. 벤자민 그레이엄 책을 보고 만든 전략 같은 경우는 책에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진 않아요. 그 애매한 하나의 철학에 대해서 될 것 같은 질문들을 또 모아가지고 또 하나의 스코어링 모델로 만들고 뭐 데이비드 드레먼 전략 또는 이도저도 다 아니고 그냥 제가 스스로 만든 것들. 스타트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S&P 500을 보시면 이게 이제 S&P 500 지수고 이거는 전략이잖아요. 보시면 딥 밸류라는 전략은 완전 가치 투자 전략이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했죠. 얘도. 그리고 어닝 모멘텀이라는 거는 모멘텀 전략이고 PS 그로스는 이제 성장주 관련된 전략이란 말이죠. 근데 보면 다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전략을 만들어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고 제가 존경하는 이제 다모다란 교수 책에서도 사실은 나오는 내용인데 투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너라는 투자자가 장기간 고수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찾으면 그게 어떤 철학이든지 성장주 철학이든지 가치주 철학이든지 모멘텀이든지 아니면 좀 섞여 있든지 너는 시장 대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략은 얘가 좋으면 얘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전략은 다 시장 대비 좋은 전략을 개발할 수가 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성장주가 한참 날아갈 땐 당연히 가치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성장주가 또 안 좋을 땐 가치주가 좋거든요. 수익을 얻는 시점은 다르지만 장기로 봤을 땐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이클이 끝났을 때는 모두가 다 돈을 버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나라는 투자자가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지 일단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다양한 투자 철학도 섞여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할 수가 있다. 자, S&P 500만 봤는데 나스닥 100, 이건 나스닥에서 100 종목만 본 건데요. 보시면 이제 나스닥 100은 벤치마크가 중간 정도에 있어요. 제일 성과가 좋은 전략은 밸류 모멘텀. 밸류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제 밸류랑 모멘텀이랑은 일부분 장점을 섞은 거예요. 한 번씩 다 볼게요. 한국은 뭐가 제일 좋았냐? 밸런스. 이 밸런스라는 전략은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요건 설명하려면 기니까 2등 볼게요. 밸류 모멘텀이 되게 좋았고 이쪽에 나온 수익률은 상위 20%를 매수했을 때 수익률이고요. 이쪽은 상위 20 종목을,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컴팩트하겠죠. 종목 개수에 따라서는 훨씬 컴팩트하겠죠. 이게 밸류 모멘텀 전략의 수익률이고, 이게 이제 벤치마크. 나스닥도 아까 보셨고, 나스닥은 이제 밸류 그로스
전략이 괜찮죠. PS 그로스도 좋은데 밸류 그로스는 이쪽에서도 밸류 그로스가 좋아요. 상위 20 종목으로만 해도. S&P 500으로 가서 이제 밸류 그로스를 제가 눌러볼게요. 2번 누르면 이제 현재 기준으로 밸류 그로스라는 전략에서 어떤 주식들을 담고 있는지를 이제 쭉 보여주는 거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20개 종목에 대해서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20종목 이 중에 제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관심이 간다. 사실 제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서 기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이제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모델에서 나온 추천 종목이라면 지금 하는 작업은 이제 모델에서 추천한 주식 중에 제가 한번 이제 좀 딥다이브하게 한번 가보는 거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인 거고요. 지금 이 돌아가는 거는 7만 종목 정도가 이 리포트를 지금 써줘요. 이런 일을 하는 회사다라는 텍스트고요. 첫 번째 비즈니스 디스크립션, 두 번째는 퍼포먼스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블리자드는 매출액이 27%가 늘었고 단기 순이익이 23%가 늘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소프트웨어 퍼블리셔, 게임 회사니까요. 이쪽으로 가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는 스코어링 모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가 88.9%, 그러니까 100점이 만점이거든요. 어닝 모멘텀은 이제 11개 중에 9개를 만족해서 81.8%. 이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거죠.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50 이상으로 높은 편인데 아닌 거는 밸류 주식. 딥밸류라고 하는 거는 한번 볼까요? 딥밸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동 비율이 높니? 그 정도는 당연히 높겠죠. 부채 비율 40% 이하니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회사가 이제 일단 돈이 있고 부채 비율이 낮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지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저평가니는 요 기준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고 배당도 안 주고 부채 비율이 3년간 떨어졌니? 요 거를 딱 모아놓은 게 이제 밸류 관련된 질문들인데 나머지들은 다 좋다. 가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블리자드라는 회사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턴어라운드 스코어가 제일 높으니까 이 턴어라운드 스코어의 시계를 한번 볼게요. 2번을 클릭하면 이걸 이제 뜨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가격이고요. 얘가 이제 스코어의 추이예요. 높은 조건으로 매수를 들어가고 특정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고수한다.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8점쯤에 들어가고 한 4점 이하로 떨어지면 내가 안 할게. 처음으로 8점 정도 들어간 게 요 시점이죠. 요때 샀다가 쭉 들어서 4점이 된 시기가 있잖아요. 요때 팔고 다시 요거 전혀 못 벌고 있다가 8점쯤 들어갔을 때 다시 들어갔다가 4점 이하로는 안 떨어졌죠. 지금까지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엄청 얻어맞았겠죠. 그래도 스코어 관점으로 계속 들고 있었으면 여기까지 들고 있는 지금도 순위가 이제 88.9%로 높으니까 만약에 내가 턴어라운드 투자자라면요. 블리자드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유명한 주식 한번 해볼게요. 테슬라. 테슬라를 왜 검색하는지는 유명하니까요. 네. 지금 저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 마라 지금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테슬라는 명확하게 딱 하나의 스타일이 딱 눈에 띄는 게 얘도 블리자드와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인 거죠. 그리고 어닝 모멘텀도 블리자드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편이고 그러면 얘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턴어라운드 전략을 우리가 했다. 그러면 아까 8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샀다가 요때 팔았다가 그러다가 언제 다시 사기 시작했냐면 요때 사는 거죠. 요때 이제 사고 다시 또 내려갔을 때 요때 팔고 요때 다시 사서 이제 지금까지 들고 있겠죠. 전략을 그런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또 어떤 걸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재무 비율들, 테슬라의 재무 비율들, 연간 재무 비율이고 이게 쿼터리 재무 비율인데 유동성부터 시작해서 현금 흐름, 매출액 성장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나는 테슬라를 투자했다면 일정 부분 턴어라운드라는 전략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인데 턴어라운드 전략인 과연 어땠을까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럼 턴어라운드 전략을 보면 기본적으로 벤치마크 대비 2배 정도 아웃퍼폼을 하는 좋은 전략은 맞아요. 테슬라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긴 하죠. 그럼 이제 턴어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주식들이 있느냐? 테슬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되게 유명한 주식들 있고 종목이 좀 많죠. 다시 저쪽으로 가서 상위 20개로 해도 턴어라운드는 시장 대비는 아웃퍼폼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어도브, 브로드컴, 서머피셔, 퀄컴, 테슬라를 투자를 했는데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나는 이런 성향의 주식이 마음에 들어. 그렇죠. 만약에 그런 관점이었다면 그런 비슷한 성향의 다른 주식을 좀 찾아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중에서도 나는 남들이 모를 만한 거
찾고 싶어 그러면 조금은 소형주 쪽으로 봐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이쪽 계열이에요. 스크리너라는 거에 들어가서 이 조건을 내 마음대로 조합해 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보시면 스코어가 볼륨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 국가에서 다 괜찮았잖아요. 그럼 얘를 한 8점 이상인 걸로 한번 해볼게요. 8점 이상으로 하고 국가는 미국으로 할게요. 다른 나라도 다 되는데 미국으로 해서 일단 8점 이상이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걸 꼽았단 말이죠. 네. 성과를 한번 보는 거죠. 백테스팅.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스탁 셀렉션 전략이 과연 유용한 거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 괜찮다. S&P 500 기준으로는요. 백테스팅이 엄청 빠르네요. 네, 사실 그렇게 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네,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당연히 엑셀로는 이 작업이 불가능한 거고요. 네. SQL 코딩도 꽤 효율적으로 짜야 돼요. 종목 수가 너무 많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렐러티브라 그래서 상대 순위를 매기는 거. 워렌 버핏 분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ROE 지표를 가지고 해볼게요. 리턴 온 에퀴티 토탈 이거를 가지고 상위 20종목. 무슨 뜻이냐? 밸류 모멘텀 8점 이상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ROE 높은 애 상위 20개로 내가 자를게. 더 자를 수도 있죠. 10개로 자르자. 10개. 그러면 딱 10종목만 뜨겠죠.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전략을 가지고 그럼 투자를 하면 실제로 성과가 어때? 그래 10종목을 해도 괜찮네. 제가 일부러 백테스트를 할 때 소형주는 좀 빼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한 15년 누적 수익률 7만%짜리 이런 전략들이 툭툭 튀어나거든요. 소형주까지 집어넣으면. 근데 그게 사실 진실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데이터 오류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감자 이벤트를 잘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어요. 이런 감자 같은 걸 수정 주가에서 반영을 잘 안 하게 되면 갑자기 하루 사이에 주가가 10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나는 수익률이 안 났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소형주에 몰려 있어요. 백테스팅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저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여기도 보시면 주로 꽤 큰 회사들만 들어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 300개를 넣는 거거든요. 상위 300개, CSI 300, 유로스탁스. 그런 게 가능해지. 어떤 개념은 회사가 설립이 되고 우리가 동유럽에 이제 투자해야 돼. 그러면 여기로 가가지고 폴란드 한번 볼까요? 폴란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다. 폴란드. 폴란드의 밸류 모멘텀 8점 이상이 과연 있을까? 아, 맞네요. 맞네요. 더 세게 해보죠. 뭐 10점. 이렇게 해서 줄여 나가는 거죠. 야, 얘가 11점인데 턴어라운드 스코어도 9점이네. 얘는. 전반적으로 다 높네. 그리고 옆으로 쭉 가면서 이런 것들도 저는 주의해서 보거든요. 알트만 제트 스코어 이런 거는 이제 부도 위험을 측정하는 M 스코어 같은 경우는 회계 부정 숫자가 마이너스인 게 좋은 거예요. 플러스면 회계 부정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가격 모멘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툴을 이제 완성을 한 거고요. 이게 자신만의 전략을 구현해서 묶어서 쓰고 심화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저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든 게 이 화면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앱솔루트 조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라는 게 있고 렐러티브 조건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1등부터 나래비 세워서 상대적으로 이거를 이제 조합을 할 수 있는 게 요 화면인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드릴게요. 골고루 성과가 줬던 전략이 밸류 모멘텀인데 제가 얘를 한 8점 이상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래도 유동 비율이 좀 높은 애가 좋겠어.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안정과 수익을 같이 좀 추구하고 싶어. 지금 아무거나 넣고 있어요, 정말로. 네. 그리고 마진율이 향상된 애를 나는 살래. 지난 1년간. 지난 1년간 마진율이 향상된 미국으로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주식. 하면 일단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종목 수가 좀 많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나는 ROE가 중요해.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가 중요해. 마진율이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율. 디센던트라는 건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순위를 매기라는 거고요. 시총은 좀 작은 애가 좋겠어.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기준으로 소형주부터 소팅해줘. 10개만 뽑아주세요. 조회 버튼을 누르면 확 줄었죠, 종목 수가. 이거 백테스팅 누르면 몇 종목 안 나올 것 같아요. 수익률 매우 좋네요. 저도 예상 바뀐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스코어링 모델에 대한 얘기였고요. 사실 퀀트들이 제일 익숙한 건 이 화면일 거예요. 팩터 인베스팅. 퀀트들이 많이 보는 거는 설명력이라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쪽 계열 화면도 지금 있어요. 네,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적용한 거고 리밸런싱은 세마이 애뉴얼 1년에 2번, 쿼탈리로 하면 1년에 4번, 먼슬리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M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롱숏 팩터가 높은 애를 사고 팩터가 낮은 애를 공매도 치고 이렇게 했을 때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산할 수도 있고 0으로 하면 이제 그냥 롱만 높은 애를 사기만 했을 때인 거고요. 이러면 숏은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테니까. 그렇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죠. 가치 투자자가 요즘 되게 그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예요. 가치 투자 전략은 여기 보시면 이 PR이라고 되는 게 퍼의 역수거든요. 이게 이제 높은 애를 샀다는 건 저퍼주를 샀다는 뜻이죠. 네. 성과가 이렇다가 최근에 거의 따라잡았어요. 요 기간 동안에 정말 안 좋았을 거잖아요. 그럼 가치주가 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짧은 시간을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좀 더 길게 볼까요? 이런 주식이었어요.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게 얘만 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인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남은 거죠. 나는 초장기 투자자고 그거에 대한 철학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거고요. 좀 특이한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RDSR 같은 경우는 이제 R&D를 매출액 대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회사냐라는 거거든요. 얘 보시면 지금 안 좋죠. 과연 얘가 안 좋았을까요? 만약에 코로나 터졌을 때 R&D를 많이 쓴다는 건 성장주 느낌이 되게 강한 거거든요. 이랬던 팩터예요. 이게 사실은 2020년을 어쩌보면 지배했던 꿈과 희망이 있는 주식들이 사실 이런 유형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러면 성장주나 기술주는 못 뽑는 거 아니냐, 콘트로. 네. 보시다시피 무엇이든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제가 빅데이터 탭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요즘 5G가 유망하다며. 그래서 여기 키워드에다 5G를 입력하는 거죠. 조회 버튼을 누르면 5G와 관련된 회사를 뽑아줘요. 키워드를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한국어로 할게요. 5G, 네트워크, 클라우드. 그러면 일단 관련도가 제일 높은 애를 제일 위에 보여주고요. 시총 위주로 제가 소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성 SDS, 포스코 ICT, 네이버 이런 게 있는데 옆에 보이는 게 아까 봤던 스코어링 모델들이 숫자로 점수로 붙어 있잖아요. 이 중에 관심 가는 걸 추가로 더 볼 수가 있는 거죠. 키워드들을 쭈르륵 모아서 여기다 하나씩 다 넣어보고 그 중에 쭉정이다 싶은 건 골라내는. 부도 위험이 높으면 일단 패스. 회계를 써서 이익을 낸 것 같다면 일단 패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옆에다 붙여놓은 것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정도를 만들었고요. 아직 계획된 부분은 좀 더 많이 남아있어요. 계속 확장을 해나갈 생각이에요. 정말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네. 사실 꿈에 그리던 시스템이잖아요. 네, 네. 그분들의 손에 쥐어줄 수만 있다면 네.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갖고 쫓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은 자기가 어떤 전략이든 조합을 할 수가 있고 계속 백그라고 백테스팅도 얼마 안 걸리니까 정말 수많은 테스트를 자기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쉽지 않다, 나는 그거 어렵다 싶으면 제일 심플한 건 이거죠. 리스트업이 2번 누르면 나오잖아요. 네. 그거 사시려면 사시고 아니면 리스트를 받았으니까 이 중에 내가 잘한다 싶은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해보세요. 다 사는 경우도 물론 있는 거죠. 코딩은 할 줄 몰라도 아이디어는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좋은 주식이야 라는 하나의 답이 있으면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계속 내 머리가 아닌 어딘가에 누적이 계속 돼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꼭 툴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계속 확장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혹은 이제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떠오르는 뭐 전략이 있으면 댓글로 주셔도 네. 저희 한태경님이 다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네. 아이디어 주셔도 되고 부디 이런 정보들이 국내 퀀트 업계를 팍팍 키워서 결국은 소비자의 손에 더 많은 지능, 네. 더 좋은 수익률 관리를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설명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hat if we got nothing more than this? Please remember what I said about magic. Remember